안녕하세요. 법선생TV 허인규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상속재산에서 나오는 임대료 정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상속재산이 이제 부동산인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이제 임대료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. 물론 뭐 자가로 살고 있거나 하면 상관없지만 임대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상속재산에서 나오는 임대료도 정산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, 금액이 크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분쟁이 생기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심심치 않게 이 부분이 크게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 부동산에 관련돼서 이제 임대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사실상 그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도 있고 예금인 경우도 있고 주식인 경우도 있습니다. 예금인 경우에는 이제 예금 이자가 발생하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이 발생하는데 동일한 논리선상에서 이제 상속재산의 과실이라고 봐서 똑같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와 관련해서 이제 사전증여가 있는 경우에 이제 사전증여의 임대료 관련해서 흔히 생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받은 수증자가 받은 임대료에 대해서도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간혹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, 생전 받은 그 증여에 대한 수증자의 재산으로 확정이 됐습니다. 그래서 그러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그 유류분 대상도 아니고요. 또 그 정산 대상도 아니다. 그래서 그 어떤 유류분 소송에서 생전에 받은 임대수익 반환 청구를 못한다. 이 부분 좀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. 그래서 임대료 정산이 필요한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. 상속재산 분할로 부동산 지분이 확정이 된 경우 상속 개시일 이후에 임대료 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즉 부동산에 대해서 구체적 상속분이 정해져서 일정 일자에 상속재산 분할이 완료가 되면 상속 개시일로 소급해서 지분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임대료가 정산이 안 됐다면 정산을 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유류분 소송 결과 그 증여 또는 유증 부동산을 이제 반환하라고 판결이 되면 그 유류분 지분율에 따른 또 정산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. 일단 상속재산 분할과 임대료인데요. 상속재산 분할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. 즉, 그 임대료가 어떤 상속재산 자체는 아니지만 그 분할이 확정되면 상속 개시로 소급해서 이제 청구가 가능하다. 이게 이제 판례인 것이고요. 중요한 건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가정법원에 하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 과정에서 그 임대료도 정산을 해주세요라고 한다면은 가정법원에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은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구체적 상속분, 즉 지분이 확정이 된 후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가정법원의 심판에서는 그 구체적 상속분율을 정하는 게 목표인 것이지 그거에 따른 정산 과정은 가정법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민사법원에 청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 금액이 크던 작던 별도로 정산받기를 원하신다면 별도 소송을 할 수밖에 없고요. 그 기준은 구체적 상속분율에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의 이제 소급표에 따라서 상속 개시 시부터, 즉 망인이 사망한 날짜부터 이후에 임대료가 발생하고 있다면은 자기가 그 확정적으로 받은 구체적 상속분율에 따라서 그 임대료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경우에 두 가지로 또 있을 수 있는데요. 상속재산 분할 심판 결과 지역이 좀 겹쳐져 있는데 지분 분할로 이제 결정이 된 경우, 즉 부동산의 지분 등기로 결정이 된 경우에는 그 자기의 공유 지분이 이제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상속 개시일 이후로 계속 이제 청구할 수 있지만 간혹 정산 분할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즉 부동산에 대해서 지분으로 분할되지 않고 그 부동산을 상대방한테 주는 대신에 내가 돈으로 정산받는 그런 결정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. 그런 경우에도 최소한 상속 개시일로부터 분할 결정일까지는, 분할되기 전까지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봐서 그 기간 동안은 아무리 정산 분할이라도 부동산 그 임대료 정산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판례인 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으로는 유류분 소송과 이제 임대료를 보겠는데요. 이 유류분 소송은 남은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특별수익을 받은, 사전 증여를 받은 그 상속인에 대해서 유류분을 반환받는 소송입니다. 그래서 유류분을 반환받을 때 보통 이제 원물로 반환받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가액으로 반환받는 경우도 있습니다. 즉 증여 부동산을 중간에 처분했거나 또는 그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이 돼서 제한물건이 설정이 돼서 가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, 일단 가액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정산을 필요가 없고요. 원물로 받을 때, 즉 부동산 자체를 원물로 받아서 부동산 지분으로 받을 때 이제 임대료 정산이 필요합니다. 다만 아까 봤던 상제분할 심판과 틀린 점은 정산 시기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과 달리 상속 개시 시가 아니고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한 시점, 즉 소장이 접수되고
그 소장이 상대방한테 송달된 시점부터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우리 법원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러한 소송은 아까 상대분할 심판에서는 자체에서 다툴 수 없고 별도 소송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유류분과 관련된 그 정산 그 청구는 유류분 소송과 병합 청구도 가능은 합니다. 다만 이걸 병합해서 청구할 것이냐 아니면 별도로도 청구할 것이냐 가능한데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나을지는 개별적 케이스에 따라서 간단한 거라면 같이 병합 청구할 수 있지만 복잡한 거라면 일단 유류분을 확정해놓고 별도로 청구할 수도 있으니까 이건 그때그때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뭐 상제분할 심판이든 유류분 소송이든 그 결과에 따라서 임대료 정산 소송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입증을 하고 청구해야 되느냐 간단히 살펴보겠는데요. 일단 임대료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. 원고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입증하는 방법은 일단 그 부동산에 임대차가 체결되어 있다라는 증거가 있으면 좋지만 그 증거가 없다면은 결국은 뭐 행정기관의 임대차 신고 현황이라든지 또는 임차인을 알고 있으면 임차인에 대한 사실조회 또는 상대방에 대해서 압박하는 차원에서 문서 제출 명령, 너가 가지고 있는 임대차 계약서라든지 이런 걸 제출하라.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일단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고,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해당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얼마의 이제 그 임대료가 발생했고, 그 임대료에서 나의 권리, 즉 상속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 상속분 비율을 곱해서 내가 청구할 수 있는 그 금액이 나올 것이고, 유류분과 관련됐을 때는 유류분 비율에 따라서 그 금액이 특정이 되겠죠. 그래서 이러한 수익 발생 금액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실조회만으로는 부족합니다. 그래서 결국은 상대방한테 압박하게 가지고 너가 얼마의 수익을 얻었느냐라고 해서 이제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런 걸 통해서 뭐 법원에서 기술적으로 이제 승소를 이끌어낼 수는 있지만 결국은 이게 여의치 않을 때는 또 뭐 그 임대료에 대한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. 금액이 큰 소송은 아니지만 이런 정상금 소송에서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그 임대료 정산 소송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